기대작이 정말 많은 9월의 스팀 신작 총 3편에 나눠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9일까지 출시되는 기대작들을 출시일 순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8월에 놓치고 지나간 게임 하나를 짚어볼 텐데요. 모바일로 하나씩 출시되던 다크돔 스튜디오의 히든타운 시리즈가 31일 스팀으로도 출시됩니다.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방탈출류 게임 시리즈로서 히든타운이라는 하나의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주인공과 사건을 각각 다른 시리즈로 다루면서도 등장인물들이 미묘하게 얽혀있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일부 시리즈엔 평행세계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론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 사물들을 클릭하며 아이템이나 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퍼즐을 해결하는 방탈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9개 작품이 동시에 출시되다 보니 어떤 걸 먼저 플레이해야 할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출시 순서가 아닌 스토리상으로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한 플레이 순서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9월의 첫 작품은 약간 몽환적인 게임으로 시작해볼게요. 2085년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퍼즐 어드벤처 코그니션 메소드인데요. 지구가 사라지고 인류는 화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래에 여러분은 우주비행사 윌리엄이 되어 정체불명의 유물이 실린 채로 교신이 끊긴 우주정거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우주 배경의 게임이라서인지 중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인데요. 어디가 벽이고 바닥이며 천장인지 공감각이 뒤틀린 구조의 유물 내부를 탐험하며 퍼즐을 풀고 곳곳의 녹음 기록과 조각난 메모를 찾아 실종된 승무원들의 흔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개인적인 사연과 유물의 정체도 밝혀지게 된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분기가 나뉠지 알 수 없지만 멀티엔딩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 몽환적인 퍼즐 게임을 찾는 분이라면 잘 찜해두셔도 좋겠습니다. 협동게임에 인기가 많아서인지 이젠 소울라이크 협동게임도 출시되네요. 한때는 적이었던 상대와 힘을 합쳐야 하는 액션게임 소울 체인드입니다. 실제로 캐릭터들의 몸이 사슬로 연결돼 있어 함께 점프하고 함께 떨어지는 다른 협동게임들과 비슷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게임 난이도가 급상승할 텐데 여기에 소울라이크가 더해진 어쩌면 지옥 같은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사슬을 이용해서 적을 떨어뜨린다거나 사슬 마법으로 적들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등 뜻만 잘 맞는다면 사슬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네요. 게임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지 여러모로 기대되는 게임인 듯 합니다. 시원한 손맛을 가진 시리어스 샘 시리즈의 신작 챗터버스도 출시됩니다. 대바대로 유명한 비헤이비어 인터랙티브에서 개발을 맡은 시리즈 첫 작품이기도 한데요. 최대 5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 로그라이트 슈팅 게임으로 계속해서 형태가 바뀌는 우주를 뚫고 나가며 시리즈의 오랜 숙적인 멘탈의 5부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유의 많은 적들을 무지성으로 물리치는 손맛과 약간은 유쾌한 유머 감성도 가지고 있고 시리즈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총기들과 시리즈 처음으로 등장하는 굉장한 무기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품을 즐겨보셨던 분들에겐 반가운 게임이 돼줄 듯하네요. 한편 같은 1일에는 서부 배경의 로그라이트 바운티 트레일도 출시됩니다. 여러분은 현상금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주인이 되어 현상금 게시판에서 목표물을 고른 후 추적에 나서게 되는데요. 타겟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타겟의 행방을 좁혀나가게 되고 더 많은 경험치를 위해 타겟을 생포할 수도 있지만 서부 총잡이들의 방식으로 결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해금하는 등의 육성 요소도 갖추고 있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에 따른 멀티엔딩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그만 RC카로 즐기는 또 다른 협동게임 킬메이츠입니다. 2명의 유저가 각각 한 대씩의 RC카를 조종하면서 힘을 합쳐 집안 곳곳에 퍼즐을 푸는 방식인데요. 주방이나 차고 등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 퍼즐과 숨겨진 통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사실 더 소개해볼 게 없을 정도로 RC카를 이용한다는 점에 다른 협동게임들과 비슷한 맛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익숙한 그 맛이 가장 맛있는 만큼 협동게임을 찾는 분에겐 반가운 게임이 돼줄 듯하네요. 찰진 손맛을 기대해보게 되는 액션 RPG 크림슨 문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혼혈인 네필림이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크림슨 문 기사단의 일원이 되어 도시를 점령한 악마들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타이밍을 맞춘 근접 공격이나 패링 및 구르기 등 익숙한 조작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죽으면 핫토플 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울라이크류 게임과는 달리 죽더라도 연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등
비교적 흐름이 끊기지 않는 액션 그 자체에 집중한 게임인 듯합니다. 특히 특정한 게이지를 전부 모으면 강력한 힘과 회복력을 얻는 변신 상태인 천사 모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만의 차별점이 아닐까 싶네요. 선택할 수 있는 난이도도 다양해 보여서 초보자시더라도 부담없이 입문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초현실적인 어드벤처 살베이션 에코즈 오브 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기 조종사였던 주인공은 전쟁 도중 치명적인 공습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요. 게임은 바로 이 혼수 상태 속 주인공의 정신세계인 연옥이라는 기이한 공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음산한 연옥을 탐험하며 전쟁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고 퍼즐을 풀거나 잠입 게임처럼 적을 피하면서 현실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연옥에서 마주치는 적들은 빛과 소리에 민감해서 정면 승부보다는 적을 따돌리고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공을 돕는 동반자인 크리처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듯하네요. 꽤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만큼 플레이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을) 대표하는 첫 번째 대작 위쳐3 디렉터와 베테랑 개발자들이 이끄는 신생 스튜디오의 신작 블러드 오브 더 너커입니다. 흑사병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14세기 그림자 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던 뱀파이어들이 모습을 드러내 억눌려왔던 자유와 권력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발레 상고러라는 지역에서 광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주인공 포에는 바로 이 뱀파이어로 인해 반쪽짜리 뱀파이어로 변해버리며 평범했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낮에는 인간, 밤에는 뱀파이어로 살아야 하는 게임 이름 같은 더 너커가 된 주인공은 뱀파이어들이 붙잡아간 가족을 구하기 위해 조금씩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단 30일 뿐인데요. 따라서 낮에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검을 들고 전투를 하거나 일반적인 퀘스트를 수행하고 밤에는 순간이동이나 흡혈, 체력을 소모해 사용하는 마법인 헥스를 사용하는 뱀파이어로 활동하게 됩니다. 흡혈을 갤리의 굶주림이 심해지면 블러드러스트라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때엔 대화 중인 NPC를 의지에 관계없이 물어뜯어버릴 수도 있고 이 결과가 스토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인간성과 뱀파이어의 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깊이 발을 들이는지에 따라서도 캐릭터의 빌드나 스토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프롤로그를 마치자마자 뱀파이어의 성으로 쳐들어가 엔딩을 볼 수 있는 등 게임의 자유도 또한 기대해보게 됩니다. 전투가 조금 밋밋하다는 해외 웹진의 평가도 있는데 그럼에도 26년 최고의 RPG 중 하나임엔 분명한 듯하니 아무쪼록 높은 완성도로 출시돼주길 바라봅니다. 9월 초반엔 유독 협동 게임이 많이 출시되는 듯한데요. 이번에도 밧줄로 몸이 묶인, 게다가 술을 거하게 마신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프렌들리스트입니다. 마치 드렁큰레이트 홈과 체인드 투게더를 합친 듯 양쪽 다리를 직접 조작하면서도 친구들과 너무 멀어질 수도 없는 게임을 해보지 않았어도 어떤 느낌일지 알 것만 같은데요. 캐릭터나 배경은 심슨 애니메이션처럼 유쾌하게 그려져 있고 여러분의 귀가를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도 재미있어 보여서 많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긴 할 듯합니다. 복장을 교체할 수 있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누구보다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는 스피드런 모드까지 협동 게임의 고수라면 지나치기 힘든 게임일 듯하네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이었던 팬텀 로즈의 스피노프 느낌으로 출시되는 리듬 액션 아스테리카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노트를 누르는 방식이 아닌 총 36칸으로 구분된 그리드 위에서 박자에 맞춰 캐릭터를 움직이고 칸막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방에서 몰려오는 화살표를 피하랴, 바닥의 숫자까지 살펴보랴, 어쩌면 일반적인 리듬 게임과는 다른 상당한 피지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트레일러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마음에 들고 원작 이상의 깔끔한 일러스트도 돋보이는 만큼 피지컬에 자신 있다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유럽의 국민적인 만화 캐릭터 마수필라미로 즐기는 2인 협동 플랫포머 마수필라미의 속편이 출시됩니다. 기다란 꼬리를 가진 신비한 동물 마수필라미가 되어 헬롬비아 전역에 퍼진 저주를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각각의 고유 능력을 가진 마수필라미를 전환해가면서 적을 공격하거나 장애물을 넘기도 하는 전형적인 클래식 플랫포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로컬 멀티를 지원하다 보니 친구는 물론 가족끼리 즐기기에도 좋은 게임이란 생각이 드네요. 레트로 슈퍼로봇 대전 느낌을 가진 우주 배경의 턴제 RPG 카오스 프론트입니다. 개발자의 전작인 카오스 갤럭시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한글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 텍스트 분량이 많은 게임 특성상 제대로 즐기긴 어려울 것 같네요.
9월을 대표하는 두 번째 대작, 귀무자 시리즈의 신작이 거의 20년 만에 출시됩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교토, 평화롭던 도시는 도끼에 잠식되어 기기괴괴해지고 저세상 깊은 곳에 살던 이형의 존재인 헌마들이 출몰하게 되는데요. 검의 길의 정점에 달하고자 교토에 찾아왔던 주인공 미야모토 무사시는 뜻하지 않은 헌마와의 사투 끝에 헌마의 혼을 흡수해서 힘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진 귀신의 왕갑이라는 막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적의 공격이 닿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 버튼을 눌러 발동하는 고위험 보보상의 카운터인 시리즈를 대표하는 일섬 시스템은 신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패링과 회피를 통해 검의 푸른 불꽃을 두르는 강화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회피를 3번 연속 성공 시 별도의 추가 타격 기술을 발동시키는 등 방어의 끝에 공격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귀무자 특유의 고정적인 카메라 시점은 당연히도 현대적인 자유 시점으로 변경됐으며 전작들과 비교하는 건 의미 없지만 리엔진을 사용한 그래픽 또한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귀무자 시리즈, 특히나 명작인 2편으로 필수에 입문했던 수많은 게이머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시절의 호러 감성은 사라졌지만 번쩍이는 일섬의 손맛을 기억하신다면 잘 찜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16년에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스피드러너가 더욱 치열한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2D 횡스크롤 방식으로 즐기는 마리오 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최대 8명의 유저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나가서 조금씩 좁아지는 브레고리에 닿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사일이나 함정 등의 아이템을 사용해 다른 유저를 방해하기도 하며 맵의 특징을 살린 벽점프나 그래플링 등을 빠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별히 복잡할 것 없는 색다른 레이싱을 즐기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릴 만한 게임인 듯하네요. 멸종된 동물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힐링 경영 시뮬레이션 바이오에덴입니다. 상처투성이 행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키퍼라는 임무를 받은 주인공인 여러분은 차근차근 행성을 되살려가게 되는데요. 육각형 그리드로 구분된 행성 위에서 곳곳에 흩어진 잔해를 자원으로 활용하고 태양열 발전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며 조금씩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마다 오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 복원과 발전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다란 도만에서 동물들을 복원하기도 하는데요. 각 동물마다 필요한 온도나 습도 등을 맞추고 DNA 샘플을 바탕으로 귀여운 동물들을 되살리게 됩니다. 시간이나 실패에 대한 압박 없이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일 듯하네요. 거대한 배를 직접 만들어보는 창작에 집중한 게임, 십쉐이퍼입니다. 엄밀히 게임이라기보단 조그만 낚싯배부터 거대한 전함까지 직관적인 조작으로 배를 만드는 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3D 모델링 같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나만의 멋진 배를 만들 수 있는 점, 이렇게 만들어진 배를 디오라마처럼 전시해본다거나 개발자의 다른 게임인 버러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완성된 배에 대한 상업적 라이선스까지 부여해준다고 하니 필요에 따라선 누군가에겐 엄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이 돼줄 듯하네요. 4일에 출시되는 다른 게임들입니다. 먼저 NBA 시리즈의 최신작도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에선 AI 수비가 개선됐다고 하며 새로운 마이커리어 스토리라인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40개의 배지 개수가 53개로 증가되는 등 게임 플레이 방식이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을까 싶네요. 역병에 잠식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2D 소울라이크 로그블라이크입니다. 로그라이크처럼 매번 다른 경로를 선택하며 검이나 완드 및 방패 등 50여 종의 무기를 조합해 나만의 빌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두운 시야 속에 출혈이나 화상 등의 상태 이상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인 듯 했습니다. 외딴 섬의 등대를 지키며 몰려오는 괴물도 막아야 하는 전략 게임 쇼어타일즈입니다. 무작위로 뽑게 되는 타일을 등대 주변에 배치하면서 정착지와 농장 및 방어시설을 늘려가야 하는데요. 밤이 되면 심해의 괴물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몰려오기 때문에 괴물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배치가 중요한 듯 합니다. 지렁이가 헤쳐나가는 회사생활 시뮬레이터 워밍 프롬 홈입니다. 재택근무 중인 지렁이가 되어 흐물흐물한 몸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 멀리 모니터 화면을 보며 실제로 타자를 치기도 하고 재택근무인 만큼 몰래몰래 헬스를 하거나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진 만큼 색다른 병맛 게임을 찾으신다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바탕화면 주변에 두고 편안히 즐기는 작업 보조 도구 블랙캣 북클럽입니다. 탑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마녀의 서재 안에 조그만 검은 고양이가 고대의 고서를 읽고 있는데요.
고양이가 각 고서들을 끝까지 읽으면 여러 가지 능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게임 이름과는 달리 고양이의 색이나 무늬를 다르게 바꿀 수 있고 조그만 소품을 입혀볼 수도 있네요. 방 꾸미기, 특히나 플랜테리어를 좋아하면서 고양이 집사도 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 게임 타이니 에덴입니다. 삭막한 메가시티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되어 1인칭 시점으로 창가의 화분들을 길러보기도 하고 예쁘게 맺힌 열매를 수확해볼 수도 있는데요. 수확한 작물을 바탕으로 신선한 샐러드를 직접 만드는 요리 또한 즐길 수 있으며 요리를 판매해서 다른 작물을 길러보기도 합니다. 귀여운 소품과 가구가 한가득이라 방을 꾸미는 재미도 좋아 보이는데요. 현실에서 방을 꾸미는 게 어려운 분이시라면 게임 속에서라도 나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마우스만으로 던전을 정복해가는 방치형 오토 배틀러 무한 던전 피버입니다. 적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 데미지를 입힌다거나 영웅을 배치해서 자동 전투를 진행하는 직관적인 플레이 방식을 가졌는데요. 배치한 영웅들의 비중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밸런스 패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는 듯합니다. 정체되는 구간 없이 빠르게 강해진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좋은 게임이 돼줄 듯하네요. 주사위를 활용하는 디펜스 게임 딜러스 다이스입니다. 왼쪽에서 몰려오는 적들이 테이블 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데요. 더 높은 등급의 주사위를 노려 리롤을 해볼지 약간은 운빨 디펜스 같은 느낌도 가졌으며 그동안 쌓인 재화로 새로운 주사위를 해금하는 등 다음번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격이 1100원으로 출시될 듯해서 부담없이 즐겨보시기 좋을 듯하네요. 13일에 금요일을 만들었던 일포직의 새로운 서바이벌 호러 할로윈 더 게임입니다. 존 카펜터의 영화 할로윈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13일의 금요일에서처럼 한 명은 마이클 마이어스가 되어 다른 플레이어를 쫓고 다른 4명은 헤든필드 마을의 민간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유저가 주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전작과는 달리 AI 보스를 상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싱글 플레이 스토리 모드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출시 직후 즐기지 않으면 수많은 고인물들이 마이클이 된 여러분을 능욕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유저가 많은 초반에 즐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상의 남유럽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 버스 시뮬레이터 27입니다. 솔라리스나 스카니아 등 실제 버스 제조사 13개의 버스 45종을 몰며 실감나는 버스 운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노선을 짜고 기사를 고용하는 경영 요소에 더해 최대 4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멀티도 즐길 수 있네요. 앞서 소개한 무한던전 피버에 이은 또 다른 방치형 RPG 방치대륙입니다. 화면 가운데 캐릭터의 전투 상황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통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것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듯한데요. 생각보다 디테일한 스킬들이 채굴이나 벌목 등 생활 스킬도 포함되어 있고 오프라인 시에도 재화가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미국 코믹북 스타일의 그래픽을 가진 메트로베니아 바바리안 사가입니다. 동물과 생물의 영혼을 흡수해서 변신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비스트마스터가 되어 조금씩 탐험구역을 넓혀가는 클래식한 메트로베니아 구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8월에 출시되는 베이퍼월드나 스프라이트 혹은 디위눈이나 방금 소개한 바바리안 사가까지 메트로베니아가 땡기신다면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9일까지 출시되는 9월 스팀 신작들을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하입도 부탁드리며 다음 2편과 3편에도 더 많은 대작과 인디게임들이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